지금부터 민주버스본부 3기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임원 선거를 임원 선거 후보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세를 시작하기에 앞서 노동의뢰를 진행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은 동기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세우기 위해 투쟁하다 사나하신 열사들과 지금도 노동자 민중의 세상을 위해 거리에서 감옥에서 투쟁 중인 동지들을 생각하며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노동자 민중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임도 남김없이 투쟁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투쟁!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설의 순서를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 연설의 순서는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입후보한 후보자의 유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오늘 참석하신 조합원들의 현장 질문을 받아서 질의응답을 한 후 현장 질문이 없거나 좀 적을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선정한 공식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의 발언을 진행한 후 오늘 후보 연설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부 3임기 임원 선거는 경선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설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각 후보자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 발언 및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 수석부장 유세 후보를 시작하면서 후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버스본부 3기 임원선거에 등록한 기호 1번 본부장 후보자 김헌수 조합원입니다. 민주버스본부 제3기 본부장 후보 김헌수입니다. 동기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이어서 수석 부본부장 후보 김강석 조합원입니다. 예, 수정부가 이번에 나온 김광석입니다. 투쟁을 의뢰하겠습니다. 투쟁! 다음은 기호 2번 본부장 후보자 박상길 조합원입니다. 예, 동지 반갑습니다. 예, 민주버스본부 3기 임원선거에 출마한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버스 기호 1번 본부장 후보 박상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번을 뽑으려고 했는데요. 제 손이 똥손이라서 2번을 뽑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호 2번 본부장 후보 박상길입니다.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수석 부본부장 후보 전광재 조합원입니다. 예, 저는 뵙어서 반갑습니다. 현장과 함께하는 실내 있는 민주버스 기호 2번 수석 9번 후보 정광재 우리 경기지부 동지께 다시 한번 힘차게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그러면 어제는 1번 후보 쪽께서 먼저 시작하셨다고 해서 오늘은 2번 후보 쪽 먼저 유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길 조합원께서는 후보에
유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동기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동기들 만나 뵙고 오늘 아침에 시간이 너무 이른 시간 같아서 우리 적은 동기들이 얼마나 오실까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이 회의 장소를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도록 합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유생문이 있습니다. 그거 좀 앉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 유세 일정이 마지막입니다. 장당 16일에 선거 일정이었습니다. 지역을 10군데를 다니면서 수많은 조합원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생각하는 것만큼 현장의 조합원들을 많이 만나뵙지 못했어요. 대부분 지부장님들이나 아니면 주회장님, 현장 간부들만 좀 만나뵈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호 2번인 우리 동기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거 일자가 마지막인 거도 저희들은 다 알고 있고 하니까 끝까지 서로가 선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유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적은 동기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후보에 나오기 앞서서 우리 공공운송노조의 운수 담당 부위원장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서울지부의 대구국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동반 출마하신 수석 부분부장 후보인 정광재 동기는 부산 경남 지부장 동지이십니다. 조합원 동기들, 버스 자본과 대정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투쟁을 전개하려고 그러면 하나된 동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동지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보다는 실천으로 하나대회 동행을 기호 2번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후보자가 준비한 공약사항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산하지부 지원 사업입니다. 단체교섭, 각종 투쟁시 지원은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부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조직교육, 선전사업은 지역 특성 그리고 현장의 조합원들의 요구를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사무실 제공 등 근로시간 면제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지부 산하에 수많이 지금 축적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새롭게 조직되고 있는 지회에 활용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법 제도 개선 투쟁과 정책 사업입니다. 운수사업법 조항 중에 사용주들에 대한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를 더 확대를 요구하겠습니다. 국토부를 상대로 해서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공영제, 그리고 중공영제, 지역과 상관없이 현재 지자체가 각 사업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은 공영제 수준입니다. 운송원가표에 퇴직금 적립을 명확하게 의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전용을 할 수 없게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단체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제조합에 우리 동지들도 사고에 직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와 보장 수준을 민간보험 수준으로 확대 강화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노조법 개항에 맞서서 줄기차게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책사업으로는 노동안전정책사업, 그리고 사모펀드 대응 정책사업, 버스 중공영제 개선, 버스 공영제 정책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을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선택해 주시면 조속히 이 사업은 지역의 시민단체 그리고 동지들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사업입니다. 우리 동지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직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저희 조직 내적 강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단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임단투입니다. 현재 본부 산하에
교섭권을 획득하고 있는 지회가 있습니다. 이 지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지역, 한 개 사업장만의 투쟁으로 임단투조차도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서 더 큰 단결, 그리고 더 큰 투쟁, 더 큰 승리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특별위원회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임원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조직위원회, 노동안전위원회, 단체교섭위원회, 자주관리위원회, 청년위원회를 설치해서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부본부장들이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버스 기호 2번 본부장 후보 박상길, 수석부본부장 후보 정광재는 현장과 직접 소통해서 더 큰 단결, 더 큰 투쟁,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우리 현장의 조합원들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본부장 후보 박상길 후보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석 부본부장 후보 아니. 한걸 2번. 1번 1번 이후에 2번 하시. 대표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1번? 예, 2번. 아, 1번. 예. 1번. 예. 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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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송합니다. 떨지 마십시오. 예, 본부장 기호 1번 본부장 후보 김원수 후보의 유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구호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버스 잡은 박살, 어용노조 분쇄, 어깨 펴고 당당한 민주노조, 민주버스 본부 제3기 본부장 후보 김원수, 수석 부본부장 후보 김광석 동지들에게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동지 저는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되겠죠? 예. 2016년 이맘때쯤이었었습니다. 날씨 엄청 쌀쌀하고 추웠습니다. 서울 강화문 광장에서 우리는 뜨겁게 광장에서 투쟁을 외치고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정권의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기 위해서 우리는 광장에서 힘있게 투쟁했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농민의 해방구였던 광화문 광장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2011년 한국노총 잔혹한 살해, 노예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 버스 노동자들,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서 민주버스 본부는 우리 버스 노동자들의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지들 15년 동안 힘있게 투쟁하고 힘차게 투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버스 현장에서 사람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투쟁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경기지부는 우리 2022년 경진여객 동지들이 함께 하게 되었고 3년 동안 투쟁한 결과 힘있는 조직 확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힘차게 조직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호 1번 김원수, 김광석 후보자가 민주버스 본부 임원에 당선된다면 우리 동지들께 4가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결하는 민주노조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도 존중이고 두 번째도 존중입니다. 최근에 전국에 있는 버스 노동자, 우리 민주버스 노동자,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서로 분열하고 단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서로 존중하지 않고 서로 공감하지 못한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본부 임원에 당선된다면 서로 존중하는 문화, 서로 공감하는 문화, 그런 문화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결하는 민주노조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입니다. 공공성 강화, 완전공인제 투쟁을 힘있게 하겠습니다. 완전공인제 투쟁은 우리 노동조합 기조고 민주버스 본부의 기조지만 강원도 양구 투쟁이라든지 춘천 투쟁에서
완전공제 투쟁에서 약간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벽어디 노선 그리고 간선 노선을 분리해서 투쟁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 공약입니다. 탄력근무제를 분쇄하고 1일 2교대를 쟁취하는 투쟁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버스 현장에 가보면 격일제 근무제를 그리워하고 격일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민주버스 본부 임원이 된다라면 탄력근무제 분쇄와 1일 2교대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약입니다. 그동안 본부 중심으로 단체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본부 임원에 당선된다면 본부장이 요구한 상황부터 마지막 합의까지 현장 지구와 현장 지회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버스 본부는 우리 동지들의 희망이고 우리 동지들의 자랑스러운 민주버스가 본부가 될 수 있도록 기호 1번 김원수, 김강석 후보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당선된다면 조직 확대 및 조직 강화, 그리고 단결하는 민주노조, 투쟁하는 민주노조, 쟁취하는 민주노조, 민주버스 본부가 희망이다. 그런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동지들 기호 1번 김원수, 김강석 후보자를 믿고 강한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지들 고맙습니다. 주식! 네. 네, 다음은 2번 후보죠. 수덕 아니, 부분. 이제 1번, 2번 끝났고 이제 질문 받으시. 아, 그래요? 네. 다음은 이제 여기 지금 유세를 후보자들께서 하셨는데, 이 후보자들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서 후보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드러날 수 있게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한도승서지 아는기 지회장입니다. 두 후보분께 공통으로 다 드리는 질문인데요. 올해 대의원대에서도 느꼈었고 항상 본부의 지금 의무금 자체라든지 운영 자금 자체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부결이 됐었는데 올해 만약에 집권을 하시게 된다면 본부 의무금이나 이런 상황, 본부 운영 자금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은 1번 후보 쪽. 예. 먼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민주버스 본부 대의원대에서 본부 의무금 인상 관련해서 부결이 된 걸로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부는 운영위를 통해서 1인당 2,000원 인상 관련해서 본부에서 인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모아서 건의한 바가 있지만 본부 중앙위원회에서 본부 의무금 인상 관련해서 많은 대표자 동지들이나 중앙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세에서도 그 문제가 화두였었는데 저는 이렇게 좀 답변드렸습니다. 우리 본부 산하에 11개 지부가 있고 내년이면 충북 지부가 민주버스 본부로 합류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조직 확대를 통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게 맞다, 방향성이. 왜냐하면 본부 의무금 인상으로 인해서 본부 산하의 여러 조직들이 갈등과 반복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본부 의무금을 동결하고 그 안에서 사업을 약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우리 본부 산하의 지부 또는 지회 현안이 가장 또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획 사업이 있습니다. 정책 사업이 있고, 근데 기획 사업과 정책 사업을
사람이 있어야 진행할 수밖에 하는 건데 그 기획사업과 정책사업을 축소하고 조직사업과 투쟁사업을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휘 현안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본부 정책을 좀 잡고 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추가로 이용할 사무직을 채용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그렇게 좀 방향을 좀 잡고 갈 생각이고 의무금은 동결하는 걸로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 주 회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현 집행부가 조합비 분담금이죠. 분담금 인상 관련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현장에서 지금 현재 각 지부가 조합비를 걷습니다. 체크오프 방식으로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에 지금 현재 분담금을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조합원들한테 조합비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회나 지부에 지금 갖고 있는 사업비를 그 사업비 중에 일부를 인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부 그리고 지회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축소되는 사업을 본부가 어떻게 지원하고 보완해 줄 건지 그게 먼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 하나도 없이 조합비 인상을 저는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조합비 인상, 현장의 조합은 정말 예민합니다. 100원짜리 하나 인상하기 정말 힘듭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가 전 집행부에서 조합비 인상을 확정을 줬습니다. 근데 집행부가 바뀌었죠. 그래서 올해 애초에 계획대로 그러면 공공운수노조 조합비가 인상이 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대의원대에서 부결됐습니다. 공공운수노조도 수년 동안 조합비를 인상하기 위해서 각 산하, 노조, 본부, 사무처장 회의를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렇게 설득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의원대에서 부결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 집행부는 그런 절차 저는 한 번도 진행한 적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합비 인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부, 지회, 그 축소되는 그 사업 관련에 대해서 보완책을 먼저 마련하고 현장을 찾아가서 조합원들과 지회장들과 지부장들과 간부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서 기호 2번을 선택해 주신다 그러면 지금 저는 조합비 인상은 제 임기 중에는 시행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답변을 다 들으셨는데요.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히 설명이 됐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다가는 본부에 돈이 없으면 모든 사업이 다 축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다가 조직을 움직이는 것도 돈이고 지금은 돈이 없이 조직을 전체적으로 다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무직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각 분담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을 해서 그러려면 본부에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후보 모두 뭐 공약 사항에 뭐 그게 의무금 인상을 안 하는 걸로다가 말씀하시니까 뭐 현장에서는 현장 조합원들은 좋아라. 현장에서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이 조합비 내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지부나 지회에서 의무금을 조금 더 올려주는 것 뿐이지, 그럼 지부나 지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 뿐이지, 그거로 인해 가지고 지부나 지회가 휘청거리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부의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서 융통하게 유용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돈 문제는 어차피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계속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이런 현장의 그 목소리를 지금 후보자들께서는 어느 분들이 당선이 되든 간에 잘 소통해서 해결하고 민주노조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잘 잡으시는 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 질문 있으신 분 손 한번 넣어주세요. 예. 경진역의 제회장 이승입니다. 여기 두 분께 두 후보들께서 대부분 공약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공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정책을 보다 보면은 전문적인 사무직이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본부에는 어쨌든 최상급 단체이기 때문에 포스업 중에서 전문직이 분명히 필수적인 고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러다 보면 또 이 내부적인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해나 우리 조합원들의 조합비는 이게 이제 퍼센트를 떼잖아요. 2%나 퍼센트를 떼기 때문에 해마다 인상비서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어요. 근데 본부는 정액제 이런 걸 나가다 보니까 매년 동결이죠. 근데 어쨌든 사무처 직원들 또 노동자이기 때문에 임금 인상과 그만큼 또 전문성이 띈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인상된 연봉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제시를 못하면서 전문성을 뛸 수 있는 직원 채용이나 본부의 그 전문성을 양성시킬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성이 있고요. 어쨌든 본부 차원에서 지부나 각종 뭐 정책 교육이라든가 조직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실시하려면 예산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현재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면 거의 지회 단위, 지부 단위로 무슨 정책이나 행사 그리고 조직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저희들 생각은 본부의 정책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큰 단위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전체적인 지회장들의 회의라든가 지금 그런 전체 조직에 다 관련된 행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는 예산 확보가 아마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확보에 있어서 좀 소통이 되고 좀 지부나 지회장 그 단위에서 좀 이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좀 띈 직원 채용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확정에 있어서 이 예산 가지고 두 분 다 동결이라 하셨는데 그럼 그 동결된 예산을 가지고 사무직 전문직 직원을 채용하다 보면 뭐 행사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좀 갖고 계신지 그런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1번 후보께서 예. 기호 2번 동지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현재 집행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본부무금 인상 관련해서 본부 상직을 충분하게 논의를 했고 그 본부 단위의 산하의 조직에 논의를 해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또 의견도 있었고 중앙위에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지만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는 게 심했고 그 다음에 현장의 조합원들을 끌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본부무금 인상 관련해서 좀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아예 없었다는 말씀은 좀 너무 과한 표현이신 것 같고 충분한 설명을 했지만 본부무금 인상 관련해서 반대했던 지부들이 아예 그 논의를 안 했을 뿐이다. 다만 경기지부는 충분하게 우리 운영위를 통해서 논의를 했고 다른 다 지부들 조합원 동지들은 본부무금 인상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부 운영을 통해서 본부 살림이나 재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우리 경기지부 동지들이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본부의 재정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 사무처 동지 두 분 계시는데 그 250만 원 주고 뭐 4대5 우리 박재현 동지도 집이 광주인데 서울에서 뭐 월세를 사면 예를 들어서 40만 원 월세 나가고 최저임금 수준에 뭐 한 20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데 그러면 뭐 노후 준비라든지
뭐 결혼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 문제라는 전혀 대책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버스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그에 대한 본부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응을 만들어주고, 그에 대해서 대표자들을 모여서 수련을 진행하면서 그 전문적인 지식을 좀 전파하면서 대응 논리라든지 대응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본부가 가서는 그런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다, 이런 애견을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속으로는 본부금을 인상해서 본부가 진짜 책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본부 믿고 지부 또는 지회가 본부 믿고 충분하게 투쟁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워낙 반대가 심하고 본부 의무금 인상 관련해서 여러 지부들이 아예 논의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밀어붙인다 그러면, 본부 의무금 인상을 밀어붙인다면, 정책이라든지 어떤 방향성 때문에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조직 혼란이나 단결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제 판단이 있어서, 당분간은 본부 의무금 인상하지 않고 충분하게 제가 본부장이 당선된다면 각 지부나 지회 그리고 간부들을 설득하고 본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는 작업을 꾸준히 노력하고, 추후에 그 설득이 다 되고 본부가 단결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본부 의무금을 인상해서 동지들이 말씀하시는 본부가 정책이나 기획이나 교육이나 조직이나 투쟁 사업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재장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이 좀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률제로 전환해놓으면 어찌됐든 조합원들은 임금이 되는 인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조합비나 분담금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게 어찌됐든 우리 조합원들한테 설명을 좀 많이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통해서 어찌됐든 장기적으로는 지금 조합비 분담금 문제는 지금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무처 동지들의 노동조건 개선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챙겨야 되겠죠.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사무처 동지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실무 역량이나 전문 관련에 있어서는 저는 좀 물음표입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는 현재 본부가 제일 취약한 게 저는 기획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 능력을 가진 실무 활동가를 어찌됐든 본부로 빨리 섭외를 해서 우리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에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기호 2번을 선택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지금 역할이 저는 사람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말씀드린 기획 능력을 가진 그런 실무 역량을 갖고 있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동지들을 지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에 대한 이 부분은 저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공공운수노조의 사무처에 대한 처우와 저는 동등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보면 어찌됐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어찌됐든 우리 조합원들과 충분하게 좀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공무원계 운수실에 물어보니까 제가 버스 본부장하고 후보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 경주역의 운수 경기지구 본부 산하에서 22년도서부터 해서 협상을 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경기지구에서 협상을 하면서 20년도에는 성과를 많이 이뤘어요. 입시학 금지를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성과를 많이 이뤘는데
23년도 단협서부터 지금 시작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상업펀드 산하, 뭐 차파트너스나 KM 모빌리티 이런 자본주의에서 협상을 들어오면서 뭐 협상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그런 불충분한 사유이면서 협상을 성과적으로 못하고 지금 제자리에 23년도 단연히 제자리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23년도에 협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합원들이 임금 손실분을 기본 파업으로 인해서 껴안고 여태까지 왔는데 이루어진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민주버스 본부에서는 지지 않는 싸움을 한다고 그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같이 해왔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본부장님들은 이 상업펀드 산하 뭐 KM 모빌리티 이런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을 해나가실 거면 대응 방법이 대책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향후 어떻게 해나가실지. 예, 1번 후보자 답변 먼저 2번 후보자 예, 답변해 주세요. 예, 우리 동기들 지금 말씀하신 동기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기들한테 지금 저희 후보조가 제출해드린 공동 인단토가 있을 겁니다. 정말 이제는 한계 지역, 한계 사업장 인단토 투쟁조차도 승리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일례로 올해 이제 서울 시내버스가 오전 파업을 했잖아요. 오전 파업했습니다. 근데 밀려서 파업했어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파업할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섭이 안 됐던 거예요. 시장이 안 나왔습니다. 하니까 오전에 차가 섰어요. 그러면 빠르게 판단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면. 근데 시간을 질질질질 끌다 보니까 5억 근무자들은 또 근무에 복귀를 했어요. 복귀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오전 근무자들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잔후련 내에서도 어찌됐든 조직 내에 조금 이제 분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어떻게 했냐? 서울시 의원들이 어떻게 했냐? 바로 이제 시내버스도 필수 사업장으로 지정해야 된다. 파업을 해도 일정 비율의 버스가 운행되게끔 노조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걸 국회에다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서울시뿐만 아닙니다. 청주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천 방역버스도 인천시와 합의했죠. 그런데 합의서 썼죠. 장노련이 파업을 해도 일정 비율 버스 운행한다.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합의하는 순간 노동자의 파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후보조가 우리 동기들한테 경약사업으로 제출해드린 것은 한계 사업장만의 투쟁으로 돌파할 수 없다. 인단투도.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 경기에 있는 이 교섭노조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공동의 요구안을 만들어서 합의가 가능한 요구안을 만들어서 최소한 교섭 시기라도 맞춰서 쟁의권을 동시에 한번 따보자. 그래서 그 힘으로 한번 밀어붙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적은, 우리의 투쟁 상대는 바로 사업주. 지금 사모펀드 말씀하셨잖아요. 사모펀드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서인지 이윤을 확 빼먹으려고 하잖아요. 사모펀드 대부분 회사 그렇습니다. 회사 완전 빈값통 만들어 놨어요. 차고지 다 빨아먹었습니다. 우리 동지들이 정말 이제는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이 투쟁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더 큰 투쟁을 이제는 고민하셔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2번을 선택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진여객 투쟁, 한계 사업장 투쟁만으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의 동지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사업장 동지들과 함께 투쟁 만들어서 투쟁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의선 후보죠. 예, 기호 1번 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경기지부장을 맡고 있고 경진여객 투쟁의 최종 책임자고 최종 권한자입니다. 어찌됐건 우리 동지들 인단트 투쟁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대로 평가가 되는 거고 또 잘한 부분은 또 잘한 대로 평가가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동지들이 항상 목말라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를 갈망하는 것은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지들이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지, 그런 생각, 저는 아주 존중하고 배울 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진여객 처음에 조직하고 우리 동지들 간담할 때 버스 노동자가 연봉이 1억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 연봉 1억 충분히 쟁취할 수 있다. 그 앞에 가는 길에 우리 함께 힘차게 같이 투쟁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또 다르게 또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우리 민주버스본부 산하에 교섭노조가 4개가 있습니다. 간선 노선이 2개가 있고 지선 노선이 2개가 있습니다. 공동교섭을 해마다 합니다. 제가 본부장이 되면 인천도 제가 300교섭을 통해서 제가 함께 하겠지만은 간선 노선하고 지선 노선하고 현안이 다릅니다. 그래서 항로청이 간선 노선이 합의가 돼버리면 인천의 부성여객이라는 간선 노선 회사는 합의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장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명진교통은 지선 노선인데 지선 노선을 함께 하자는 걸로 해서 부성여객이 합의 안 되고 끝까지 같이 투쟁하자는 거는 조직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조직분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간선 노선은 합의가 다 된 상황에서 왜 우리가 지선 노선을 같이 함께 우리 임금을 손실하면서 투쟁해야만 하느냐, 이런 조직적 갈등이기 때문에 공동교섭, 공동 타결은 아직까지는 무리다. 왜? 현안이 너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적 갈등이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동교섭은 하되 공동타결은 아직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 노선과 지선 노선은 별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경진여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여객 지금 우리 열심히 지도부랑 만나고 있는데 수원여객하고 경진여객하고 공동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투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타결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면에는 자본들을 갈라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진여객은 합의하고 수원여객은 합의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경진여객 조합원들이 난리 납니다. 우리 수원여객 같이 파업을 하자. 수원여객을 위해서. 그러면 경진여객 조합원들 간부들은 야 우리는 합의했는데 우리가 왜 합의 안 하고 왜 경진여객에서 같이 투쟁하냐? 이렇게 하면 조직적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전술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은 같이 해야 돼. 공동합의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진여객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현안 문제가 있고 사모펀드는 우리 동지들이 알다시피 단기 차익을 위해서 들어온 자본입니다. 5년 딱 빼먹고 나가는 게 사모펀드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 사모펀드가 경진여객 포함해서 지금 경기도에 한 6개, 7개 인수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실은 몇 년 전에 그 회사를 내놨는데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부지로 지금 가지고 가는 거고요. 어찌됐건 사모펀드 관련해서 제가 본부 임원이 된다라면 국회 진보당 또는 사회자를 통해서 사모펀드가 버스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법률을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투기 자본이 와서 단물만 쏙 빼먹고 가는 거는 잘못됐다. 이건 충분히 국회의원들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사모펀드처럼 단기 차익을 노리는 이런 자본들은 버스 현장에 진입을 못하는 그런 입법을 좀 하는 걸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 경진여객 투쟁 관련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봉 1억 좋습니다. 단역 엄청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투쟁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우리 조합원들은 강하게 투쟁하자. 일부 조합원들은 일단 우리 조합원들이 현장에 분열돼 있으니
잠깐 쉬었다 이 정도 합의하고 가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도부는 현장에 있는 전체 조합원들 의견을 듣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 가열차게 투쟁했지만 현장의 간부들과 그리고 제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투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우리 조합원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투쟁을 갈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민주노조이기 때문에 대부분 조합원의 의견을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또 우리가 논의해서 쟁취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실현시키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본부장이 되더라도 그런 방침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투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힘있게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충분히 답변 되셨어요? 네, 충분히까지는 아닌데 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으신 분들이 반대로 또 그거 듣고 답변 듣고 판단할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후보자에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질문. 예. 1번 본부장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이 네 번째 공약이 있는데요. 그 본부 주신 단체 교섭 진행, 지구시 현황 체험성 회계인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집어서 1번 후보에게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번 후보하고 저하고 다른 게 그겁니다.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간부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2번 후보조는 단체 교섭을 본부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지구처럼 지구 또는 지회장이 이임하겠다라는 말씀인 거고 저는 저희 기호 1번 후보가 당선이 되면 본부장이 직접 지부장과 단사 지회장과 함께 요구한 상황부터 그 다음에 교섭, 그 다음에 투쟁, 합의까지 전 책임을 지고 본부장이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1번 후보 관련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번과 2번의 차이는 교섭 관련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2번 후보가 교섭 자체를 본부가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가 교섭 관련과 그리고 투쟁은 본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다만 저희 2번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본부의 역할과 그리고 산하지부 역할을 일정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 교섭은 당연히 본부가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번째에 우리 조합원 동지들한테 제안해드린 공동임단들을 제안드린 겁니다. 함께 투쟁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크게 단결해야 우리가 더 큰 승리를 획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선관위에서 그 준비한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그 지회에서 그 투쟁을 할 때 지금 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각 지회에서 뭐 어디 투쟁을 한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같이 연대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각지 좀 이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뭐 피곤하고 바쁘고 업무도 가고 하니까 연대를 좀 잘 못하는 게 잘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투쟁하고 있는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걸림돌이 되는데 이 투쟁 연대에 있어서 그 인원적인 면이나 아니면 금전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좀 방안이 있으실까 하는 질문을 먼저 드려봅니다. 예. 2번 쪽 먼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진여객지에 동지들 투쟁했을 때 제가 그 당시
노조의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우리 수원역에서 집회를 했는데 지역의 투쟁 깃발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실제 우리 본부 산하의 지부나 지역 깃발이 많이 안 보여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은 어찌됐든 연대를 합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 동지들이 지금 소속해 있는 본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노동조합을 설립을 했을 때 그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인근에 있는 지부 그리고 인근에 있는 지회가 정말 솔선수범해서 정말 이렇게 같이 연대하고 같이 투쟁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나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쟁했다고 하면 저는 1차적으로 인근의 지회 그리고 지부장들 만나서 설득하겠습니다. 외롭게 그리고 혼자 투쟁하게 방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가 그 투쟁 현장에 한번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투쟁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대투쟁입니다. 연대투쟁을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조직하겠습니다. 인천 조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정 부분 관련해 있어서 지금 몇몇 산하지부 동지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잔노련처럼 일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조합원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확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호 1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교섭 관련해서 잠깐 보충 설명드리고 질문해 주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부 산하에 지부가 11개 지부가 있고 추가로 이제 충북 지부가 들어오면 12개 지부가 들어오게 될 건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지부나 지회들이 가장 본부에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실무적 지원입니다. 뭐냐면 우리 지부도 경기 지부도 지금 사무국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제가 실무까지 다 전담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저는 좀 제외하고 하더라도 많은 지부들이 그 실무적 역량 때문에 고민이 많고 이제 그 지부의 산하의 단체 교섭 지회가 이제 가입을 하게 된다라면 그 단체 교섭이라든지 실무적 진행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직접 단체 교섭을 진행하면서 지부나 지회장을 그리고 간부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존중하면서 단체 교섭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면은 뭐냐면 본부가 실무적 역량을 반드시 챙기겠다는 겁니다. 그 지부나 지회의 실무적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는 가장 큰 뜻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간부 동지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본부에서 직접 단체 교섭을 하면 지부나 지회 의견 무시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직하면서 지부나 지회 관련해서 무시한 적 전혀 없고 철저하게 존중하면서 갑니다. 예, 그 이면이 있다는 잠깐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제 잠깐 고민해봤는데 기호 2번 후보 동지께서 공동투쟁 이제 말씀을 자꾸 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전국적 현안 있으면 당연히 공동투쟁 해야 되죠. 그리고 파업이 인천 사업장에서 파업이 있고 경기 지역에 파업이 있으면 파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앙에 본부가 중심 잡고 같은 공동투쟁 해야 되지만 우리 동지도 알다시피 자본이 어떤 자본입니까? 갈라치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천을 해결하고 경기를 해결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 조합원 동지들은 합의하자고 원성이 클 겁니다. 그 인천 지역의 지부장이나 지회장들은 합의하자고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공동투쟁까지는 가능하나 공동합의는 아직까지는 위험하다. 조직적으로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 질문하신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중요합니다. 민주노총의 생명은 연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민주버스 본부가 연대가 잘 안 되고 조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동지도 알다시피
본부 의무금 인상 관련해서 대단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본부 임원 탄핵까지, 동지들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정은구 강필수 동지 관련해서 탄핵한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조기 사퇴까지 지부장이나 중앙위원들이 요구했습니다. 본부 의무금 인상 관련해서 갈등이 있어가지고. 근데 본부 집행부가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본부 집행부가 본부 의무금 인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연봉을 뭐 5천, 7천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본부 사업을 확장하겠다는데 그 의견 가지고 본부 집행부를 탄압하겠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본부가. 그래서 저는 그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연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부의 갈등 여지를 제가 본부장이 된다면 해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첫 번째 방향을 잡아야 되고, 서로 그 본부 산하의 여러 지부들이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됐다라면 연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판단하실 거라고 의사분들께서 생각하고 있고요. 예, 충분히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예, 마지막으로 각 후보조에서 한 분씩 정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2번 좀 하세요. 예, 정리 발언은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제가 방위 표현이었는데 이렇게 봤다고. 그리고 뭐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 사투리가 워낙 심해서 제가 없이 보셨다고 영상도에 못 따라서 사투리 굉장히 심합니다. 예, 저는 이번 수석 부분부장으로 조금 늦게 좀 결심했습니다. 제가 능력도 안 됐고, 저는 단사에서 지회장도 해본 적도 없고, 상무장만 계속 하다가 국영지부장을 지금 2년째 맡고 있습니다. 국영지부장도 어찌 보면 좀 뭐 급작스럽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해는 제가 봐도 리더로서 좀 자질을 부족하고 실무자나 좀 연결하는 역할이 저한테는 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민주버스 본부 과정에서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국영지부도 이번 민주버스 바르게 세우기에 굉장히 많은 발언들이 발생돼서 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박상길 후보가 민주버스 본부장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박상길 동지는 이전부터 좀 알고 있던 동지였고 투쟁력도 강하고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일정 부분 본부장은 아니어도 수석으로 역할을 좀 하겠다고 늦게 좀 결심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 지부장을 하면서 좀 회의를 좀 다니보니 아니나 다를까 지회장들과 대의원들과 마찰들이 좀 있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은 누가 등떠밀에서 온 조직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조직에 결의해서 우리가 한번 의기투합해서 바꾸고자 해보고자 했던 조직들입니다. 다소 입장 차이는 있지만은 갈등은 있지만은 갈등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은 빨리 좀 봉합할 수 있으면 봉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8월에 실제로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중앙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소집 그때 생원이 되었고요. 소집해서 제가 다른 거 다 제쳐하고라도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니 민주버스 발전을 위해서 현재 집행부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지금 그날 결의 오신 분들이 결의에 따라 용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스로 용기 있는 결단을 해달라는 주문을 좀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문은 일단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결심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도 작은 나이도 아니고 민주버스 본부에서 좀 역할을 해보고자 조금 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진역의 소식을 우리가 지방에 있으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진짜 제일 처음에 경남역이 다수 왔다 이렇게 굉장히 박수 진짜 고맙고 기쁘고 그리고 또 일부가 나갔기 때문에 안타깝고 경진역에 왔을 때 너무 반가웠지. 저희들 경험 있지. 저희도 15년에 150명이 조직 결의해서 저희 쪽에 왔는데 투표까지 했는데 한 3년 만에 갑자기 지회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갑자기 회사를 나가버렸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 조직이 한국중앙 기업별 노조로 가버렸습니다. 저도 진짜 가슴 아팠고 그래 제가 그때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는데 너무 좀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소수노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지회장 역할, 특히 단사의 역할 너무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역에 우리 동지들과 지회장 역할 충분히 들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지금 보시다시피 저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그 같이 하는데 조금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 나서는 길에 동지 여러분들이 좀 지원해 준다면 뭔가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 개인적으로 지금 본부 떠나서 이거는 그렇다면 무슨 사업을 했느냐는 평가를 할 때 그런 지점에서 평가할 게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을 하고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좀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버스 본부는 말 그대로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조직으로서 구심점으로서 버스 동지들의 진짜 핵심적인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본부 그리고 지부와 같이 하는 그리고 아울러 연대까지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좀 일조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를 우리 경기지구를 비롯한 우리 민주버스 동지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록하나마 새롭게 새로운 집행부, 새로운 사람들 한번 이기 해봤으니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해보자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길에 우리 경기지구 동지들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들 공약을 비롯해서 우리 현장도 자주 다니고 그리고 소통하면서 우리 열심히 그리고 잘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기호 2번 박상길 본부장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제가 그게 미력 하나만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지구 동지들의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번 후보 수석으로 나온 김광석입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좀 그러시는 분 이해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또 서로가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게 노동조합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오신 분들 동지들께서는 지회장님 또는 지회 입문하신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저 또한 당사 지회장부터 또 복수노조가 해용될 때부터 저는 민주적 깃발 꼽았고 그래서 지회장을 했고 그 다음에 부지부장을 했고 그 지부장직을 공전단 지부장을 3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동지들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알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반드시 하란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 어떤 내용이냐? 우리 지회장님들의 당사, 회사, 지역에 지금 침체되어 있는 사항들, 어렵게 지금 북류에 펼쳐 있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저는 고민할 수 있는, 또 교류할 수 있는, 또 그 방안을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 번쯤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엇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해봤더니 잘 되더라.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이 난국을 좀 헤쳐나가다.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번 모여서 그나마 우리가 여럿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하다 보면 좋은 대처가 나오고 대처 방법이 나오지 않겠냐. 물론 저도 지역에서는 지역부터 쭉 밟아왔기 때문에 저도 사실 지역에 가면 자놀이들한테 시달립니다. 사실 비아냥거리고 또 무시당하고. 그래도 난 참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이런 수모를 당해서 살 건지, 그러면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끼리 한번 모여서 또 지부장님들은 큰 틀은 이제 본부장님하고 지부장님들하고 논의해서 큰 틀은 진행해 갔으면 좋겠고,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현장에 있는 지회장님들 좀 모여서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퇴직 방안을 만들어 보자. 무엇을 한번 진행해 보자. 이런 것을 한번 저는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뭐 한다가 아니고 해봤으면 좋겠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직시하고 현실에 맞는, 또 지금 국민의 우리가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는 이 수렁을 어떻게 빠져나올 건지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우리 1번 김은수 후보님하고 저하고 당선이 되면 저는 이런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 난국에 빠져 있는 상황들, 또 지역에 있는 동지들, 현장에 있는 우리 조합원들 소외받지 않게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것 또한 집행부가 해줘야 될 목이 아닌가, 저는 그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1번이 당선이 되면 상집이 꾸려지고 임원이 구성이 되면 논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논의의 방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현장 방문해서 제장님들 뵙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설문지에 작성해서 제장님들 의견을 모아서 그게 또 압축해서 또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아무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봐야 변화가 오고 거기에 자신감이 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호 1번이 당선할 수 있도록 동지들께서 좀 밀어주시고, 당선이 되면 반드시 이런 부분은 논의해서 우리 동지들과 당당하게 또 우리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자부심을 갖고 불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3기 민주수본부 임원 선거를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떤 길을 걸어갈지는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대통령 하나 뽑아놨더니 나라가 쑥대밭이가 된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사람이 걸어왔던 길을 무조건 그냥 외면하고 선출했던 결과가 참혹한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앞으로 그 판단을 잘 하셔서 우리 조직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발전되고 시행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조합원님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그 후보 연설회를 경청해 주신 우리 조합원 동지, 그다음에 또 당선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해 주신 후보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고요.
선거 기간은 아시다시피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8시서부터 2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투표 참여율을 서로 독려해 주셔서 좀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현장 투표, 모바일 투표 같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꼭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후보자가 본부장, 수석 부부장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 연설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